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참포동화문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하고 있는 최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척추가 미끄러졌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진단, 치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진행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건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척추가 앞뒤로 미끄러진 걸 뜻합니다. 그게 정의고요. 왜 생기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차입니다.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분류, 각 그 유형이 있거든요. 타입별로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증상, 진단은 어떻게 되는지, 그로 인한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기본 구조입니다. 보통 머리를 제외하고 목, 경추, 등, 흉추, 허리, 요추, 그리고 이제 밑에 쪽 꼬리뼈 쪽으로 가는 천추, 미추 등이 있는데요. 경추나 흉추에도 척추 전방 전이증은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요추와 천추 아니면 요추와 천추 사이 혹은 요추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디스크 기본 구조고요. 단면으로 봤을 때 보통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디스크가 노화가 옵니다. 노화가 오면서 앞쪽에 척추 점 앞에 있는 디스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손상이 오고 뒤쪽에 인대나 근육의 약화가 오면서 뒤쪽 후관절, 햄버거 모양처럼 되어 있는 척추 후관절들의 변성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미끄러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선천적으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어긋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서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뼈가 이제 어긋납니다. 한 번에 어긋나지는 않고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제 진행되게 되고 만약에 다치거나 하셔서 갑자기 뼈가 많이 어긋나서 신경이 끼게 되면 굉장히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MRI 소견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길게 자른 이제 종단면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 마우스로 네모난 것들이 이제 척추 뼈입니다. 이제 영어로 버테브랄 바디고 척추체라고 하는데요. 보통 5번부터 1번까지 이렇게 5개가 이제 척추 뼈고요. 그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디스크가 이렇게 하얗게 검은 테두리, 섬유륜이라는 검은 테두리 안에 하얗게 보이는 수핵이 보이고 뒤쪽에 이제 줄처럼 내려가는 것이 이제 신결 다발들이고요. 하얀색은 그 신경 다발을 싸고 있는 신경막 안에 흐르는 뇌척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보시면서 추후에 나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 소견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미끄러졌다. 방금 보여드린 정상적인 척추에서는 앞뒤 줄이 이렇게 쭉 맞고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퇴행성보다 이 협부형이라 그래서 모형으로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형에서 매직으로 칠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까맣게 칠해놓은 데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부분이 좁아졌다 그래서 협부인데요. 척추 몸통 앞에 몸통 뼈와 뒤에 척추경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연결되는 사이의 얇은 부분인데 저 부분이 이제 갈라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운동이나 어렸을 때 운동이라든지 피로골절 같은 반복적인 사용, 나쁜 자세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인 경우가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뼈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안정, 당연히 안정도가 떨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앞쪽에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 물렁뼈에도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밀리면서 앞뒤로 이게 척추가 불안정성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 인대나 뼈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추후 엑스레이 사진과 MRI 소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 줄은 요 정도인데 원래 요 정도 있던 뼈가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협부형 결손이고 이 협부 결손은 맨 아래쪽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작기는 한데 세 개를 한 번에 들여다보니까 조금 작아졌네요. 이게 이제 척추 협부 결손, 분리증이 있다가 이제 전방 전이증까지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얀색 신경 줄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5번 천추 1번 소견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좁아져 있고 뼈가 어긋난 소견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 가운데 신경 줄기가 있고 이제 신경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가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신경근 주변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화살표에 놓은 부분은 하얀색이 좀 줄어들어 있고 까만색이 튀어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단면으로 보시면 이제 왼쪽에 가운데 쪽 신경관은 그렇게 좁아지지 않는데 밖으로 왼쪽으로 가는 신경가지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려요. 신경가지가 눌리면서 이제 증상 유발되게 됩니다. 질문 중간에 들어오셔서 읽고 가겠습니다. 부인수의 경로검님, 아마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데요. 이제 척추 측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잘 생길까요? 측만증 때문에 꼭 생긴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이제 측만증인 경우는 아무래도 측만이 되면 이게 이제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 이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 전방전이증이 막 엄청 더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간공 협착,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측만 악화 이런 것들은 더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전방전이증과는 뭐 아주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춘희님은 60대 여성분이시군요. 이제 꼬리뼈 있는데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러셨고 주사를 맞고 퇴원하셨는데 앉아있기도 아프고 누워서 조금만 움직이기도 아프시다.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통증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꼬리뼈 주변이나 엉덩이 주변, 뭐 이제 복부, 하복부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검사가 엑스레이라면 이제 척추 쪽 관련해서 MRI나 CT 검사 등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걸 했는데 검사에 예를 들어 척추, 허리 디스크, 협착증, 후관절 등의 이상이 없는 소견이라면 이제 간혹 제가 뵐 때 이제 콩팥에 염증이 있다든지 혹은 여성분인 경우는 여성 이제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장기 쪽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통증이 뒤쪽으로 유발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드물게는 이제 항문 쪽 통증도 꼬리뼈 통증을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척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거기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과 이제 보통 산부인과나 제가 항문외과 가보시라고 많이 추천드리고요. 검사를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보셨다면 전문의한테 진찰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금 소개해드린 척추 전방 전이증, 협부형 타입에 대해서 MRI 소견, 이제 가운데 쪽, 이제 옆쪽, 그다음에 이제 횡단면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정상하고 비교해 보는 건데 좌측 사진은 정상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가끔 보는 경우인데 그 두 가지 타입, 이제 협부 결손, 척추 분리증 때문에 생기는 타입과 퇴행성 변화가 같이 있는 환자분이라서 이제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사진 위주로 보겠습니다. 정상과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내려오다가 요 4번, 요게 요추 4번, 5번 뼈인데요. 뼈가 어긋났죠. 그러면서 가운데 쪽은 그렇게 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좁아지면서 척추가 앞뒤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간 소견이 보이고 이제 양쪽 추간공이 좁아진 소견이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협부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과 천추 1번 쪽은 이제 퇴행성이죠. 요거는 이제 그런 척추 분리증이 없으면서 퇴행이 되면서 디스크의 퇴행, 인대와 근육의 퇴행, 후관절과 퇴행이 되면서 척추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운데 쪽에 이제 요추관 협착증이 생긴 소견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고 엑스레이 소견에서 보면 불안정증, 척추가 이제 삐걱거리고 덜컹거리는 걸 저희가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보통 유압수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 정의는 위에 있는 뼈가 앞에보다 앞으로 나가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정렬이 이루어졌다를 정의로 보면 되고요.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계단처럼 혹은 이제 블록이 있는데 블록이 앞뒤로 미끄러졌어요. 가끔 이제 협부형 같은 경우는 앞뒤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뭐 이제 선천성도 있고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병적, 그다음에 이제 수술 이후에 수술을 해서 뒤에 쪽 뼈를 너무 많이 깎아놨더니 추후에 안정성이 없어져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그런 쪽은 그냥 이렇게 소개만 드리고요. 병적은 이제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전이암이라든지 종양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에 의한 협부 결손형 그리고 이제 퇴행성에 의한 퇴행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퇴행성은 이것도 이제 이분은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수술 받기 전에 처음에 오셨어요. 오래전부터 양쪽 다리가 허리가 예전에 젊으실 때는 아프시다가 엉덩이와 이제 다 하지 방사통이 심해졌어요 하고 오셨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엑스레이는 찍어 보셨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셨고 MRI를 찍어 봤더니 협착증이 퇴행성 타입이었고요. 협착증이 심해서 이제 수술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오셨던 분입니다. 보시면 이 앞에 쪽이 몸통 뼈고요. 그 뒤에 척추경에서 뒤쪽 후궁, 뒤쪽 관절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의 결손은 관찰되지는 않고요. 앞뒤로 보시면 이제 요 화살 굉장히 어긋난 이쪽이 이제 아래 천추 1번 뼈 뒤쪽 척추 뼈의 뒤쪽 선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어긋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70대 후반까지 가까이 거의 80대 다 되셔서 혹시 감압술 뒤쪽만 열어서 이제 기구를 삽입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불안정증이 심해서 이제 유압술로 진행했던 케이스고 뒤에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 분 MRI 소견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쪽 척추 신경과 척추를 싸고 있는 신경 경막이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어긋난 것도 보이고 까만색으로 디스크 퇴행성 변화까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저희가 마일로 MRI라고 하는 척추 이제 척추 수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경줄기 MRI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하얗게 이제 정상 길로 오고요. 좁아진 부위가 심하면 이렇게 까맣게 끊어져 보입니다. 위에 쪽에도 경도의 협착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크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맨 아래쪽 5번 천추 1번은 굉장히 좁아진 소견이 양측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단면, 요 부위 지금 제일 좁아진 부위 단면 보시면 이제 가운데 원래 하얗게 이제 수로처럼 보이거든요. 신경관이 굉장히 좁아져서 압박돼 있고 양쪽의 V자 모양 이제 인대, 황색 인대도 굉장히 비후돼서 두꺼워져 있고 여기 보시면 후관절에 하얀색 보이시면 저건 이제 관절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거든요. 후관절이 비후도 되면서 저렇게까지 움직이면 이게 빠집니다. 빠져서 관절이 들어가면서 신경을 누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뼈가 어긋나면서 협착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퇴행성 변화. 근데 노화가 시작되면 보통 시작은 디스크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함께 뒤에 관절을 오래 쓰시다 보면 후관절 변성이 오고 그러면서 빠지고요. 그리고 척추 주변의 인대나 근육도 이제 약화되면서 척추의 불안정성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덜컹거리거나 삐걱거리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서 앞뒤로 서서히 빠집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만약에 저게 하루나 다쳐서 바로 저 정도 방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어긋나시면 하반신 마비나 이제 그에 준하는 이제 근력 저하나 굉장한 심한 통증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비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 증가 때문에 발생을 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감압술도 고려를 했지만 제가 보호자분들과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유압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셔서 이제 유압술을 진행하면 과정은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뒤쪽 후 관절이 커지고 눌려 있잖아요. 그걸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뒤쪽이 열려 있어서 앞에가 이제 움직이게 되고 뼈와 뼈 사이 이제 물렁뼈들 여기 마우스로 보시면 요 뼈와 뼈 사이 요 공간이겠죠. 거기 있는 이제 손상된 디스크를 전부 떼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뼈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근데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를 전부 제거하면 이렇게 내려앉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케이지라고 하는 받침대를 자가 뼈와 인조 뼈를 넣어서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근데 저희 우리 인체는 이렇게 떨어졌던 걸 바로 잡아놓으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고 저게 굳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저 사진에서처럼 위와 아래에 양쪽으로 나사못을 2개씩 삽입하고 그걸 고정하는 철사를 넣은 다음에 고정을 해서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는 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그럼 나사를 뽑나요? 라고 하시는데 다른 뭐 골절된 경우에는 뽑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뽑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저 나사못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뭐 어디 걸려서 배겨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 나중에 다 굳고 나면 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뽑지는 않고요.
저렇게 수술을 하시고 이제 추후에 뭐 위에 쪽이 또 안 좋아져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맨 아래쪽은 뽑고 위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의 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압수를 진행한 케이스였고요. 협부형, 물론 감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뒤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 분리증입니다. 분리증이 생기고 분리증이 한 군데만 계신 분도 있고 이제 편측만 있지만 보통 양측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까지 있는 분도 계세요. 대부분 원인은 선천적으로 이제 뼈가 붙을 때 이상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 척추 분리증 말고 이제 뒤쪽 후궁뼈에서 이제 뒤쪽에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긴 뼈가 이렇게 안 붙는 분리증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이제 가족력, 유전적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 자매들에서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다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반복적으로 그 얇은 부위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거나 나쁜 자세가 오래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좀 직업적으로 하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직업을 많이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행성으로 추후에 생기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이제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 있는 왼쪽과 오른쪽은 사진이 조금 다른데요. 왼쪽 분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요 화살표가 이제 척추 결손이 있는 곳입니다. 위에 쪽 4번 뼈 같은 곳은 이제 앞에 몸통 뼈에서 척추경으로 왔다 뒤에 후관절 쪽으로 내려가는 후궁 쪽으로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연결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제 아래쪽 보시면 여기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어서 요거 이제 결손이 있고, 처음에는 끊어져 있어도 이렇게 금만 가 있는 상태였다가 이렇게 뼈가 뒤로 움직이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이동이 됐고, 여기 보시면 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게 추가항공입니다. 여기서 진짜 신경이 나오는데요. 추가항공의 모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길쭉하고 이제 뼈가 올라가면서 눌려버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증상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요건 아까 두 개, 퇴행성과 아래쪽 퇴행성, 이제 협부 결손형 두 개 같이 있는 분인데,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이제 비틀게 이제 대각선으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금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위에 쪽은 앞에 쪽 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협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RI 소견이고요. MRI 소견 보시면 역시 가운데는 별로 협착증이나 그런 게 심하지가 않으세요. 하지만 바깥쪽 이제 추가항공이 굉장히 좁아진 소견을 보이고, 그게 이제 처음에도 언급드렸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보통 이렇게 되면 허리가 젊으실 때 아프다가 저렇게 추가항공까지 오면 엉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엉덩이 쪽 외측, 골반 외측이 아프다가 심하면 이제 다리까지 오고 발까지 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척부형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20대에 수술까지 고려될 정도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20대에 수술하기는 너무 이르니까 보통 지내보자, 뭐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까지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핀을 받고 유압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분처럼 안에다 이제 받침대 케이지를 넣고요, 안에 이제 그 핀을 양쪽으로 넣어서 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이구나. 네. CT, MRI도 아까 찍으셨다고 하는 거 보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 다른 감별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뇌수술을 여러 번 하셨군요. 이제 모야모야병 때문에 뇌출혈이 생기시고, 그로 인해 아마 뇌수두증, 머리에 이제 물이 고이는 게 이제 수두증이라고 하는데요. 약을 먹은 지 10년째입니다. 수술할 수 있는지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 질환에 따라 가끔 뇌출혈이라든지 모야모야병 등에 대해서는 약물을 끊을 수 없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제 같은 걸 드시면 그 약을 끊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뇌 수술을 한 것만으로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참포도나무 병원은 대부분 이제 전신 마취를 거의 하지 않고 일어나 있는 깨어 계신 상태에서 수술을 대부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인분이 저렇게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으셨다면 오셔서 저희와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퇴행성 그리고 협부 결손형의 차이는 이제 발생 원인의 차이가 있겠죠.
앞에서 많이 언급드렸지만 원래부터 결손이 있었던 경우와 원래 결손은 없었지만 이제 손상이 오면서 앞뒤로 미끄러지는 경우, 그 원인의 차이가 있겠고요. 미끄러지는 유형이 퇴행성 같은 경우는 앞뒤로만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협부형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뒤로도 오고 약간 위쪽으로도 올라와서 추간공이 많이 눌리는 경우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요. 나중에 퇴행성도 심해지면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많고, 눌리는 신경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요 정도만 보여드려요. 4번, 5번에 이제 보통 있다고 치면은 4, 5번의 협부형인 경우는 옆에 추간공이라서 4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만약에 퇴행성으로 오면 안쪽에서 협착증이 생기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5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둘 다 나중에 후기로 말기로 가면 다 4번 신경, 5번 신경 가운데까지 전부 이제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이제 얼마나 미끄러졌냐, 마이어딩 그레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그걸 단계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얼마나 어긋났냐,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등급이 이제 올라가면 많이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당연히 이제 증상이 발현될 확률, 그리고 심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 그림 쪽으로 보시면 맨 왼쪽에 정상에서 25, 그러니까 어긋난 정도입니다. 전체 뼈에서 얼만큼 어긋났는지를 재서 보면 25%, 25에서 50%, 50에서 75, 75 이상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3, 4단계까지는 굉장히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렇게까지 되시기 전에, 미끄러지기 전에 멈추는 경우도 많고, 저렇게까지 되시기 전에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 전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보통 그럼 언제 어느 정도 미끄러지면 수술을 고려하나요인데, 증상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진상에서는 보통 2단계 25% 이상 미끄러지면 어느 정도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엉덩이나 허리 통증도 있겠지만 엉덩이 통증, 하지 방사통,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되는 파행 증상, 이런 것들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늘어나기, 점점 더 진행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유병률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는데요. 협부형은 조금 더 일찍 옵니다. 빠르면 20대 중반에도 분리증에서 진행돼서 전방전이증이 된 분도 봤고요. 27~8세인데도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정도의 증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퇴행성은 비교적 5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50대 이상이 95%, 6% 되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뭐 2.6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3배 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고 뭐 이런 사유는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여성 호르몬 감소라든지 그로 인해서 근육과 골 약화되면서 아까 불안정이 더 생긴다 그랬잖아요. 척추 분리증이 없더라도 그런 게 좀 더 약화가 빨라지면서 저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협부형 같은 경우는 척추 분리증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태어날 때나 이제 어릴 때부터 조사를 해보면 5%에서 7%, 뭐 많게는 10%까지 가지면 보통 5% 정도고, 나이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5에서 7%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이제 척추 분리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약화가 잘 될 거고, 한쪽보다는 양쪽에 있으면 더 약화가 빠르게 올 수 있고, 그게 여러 군데 있으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맨 아래쪽 요추 5번, 천추 1번 그 사이에 있는 요추 5번 협부에 결손이 있는 경우가 80%가 넘고요. 위에 4번에 결손이 있는 경우가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전체 수술한 아마 저게 2020년 통계를 제가 인용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이제 전체 척추로 수술 받으신 환자분 중에 이제 12.8%가 이제 전방 전이증으로 수술을 했고, 다른 협착 이런 것보다 이제 유압술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또 들어와서 또 질문 읽고 가겠습니다. 실버템님은 허리 디스크 터져서 현미경 수술하신 지가 1년 반쯤 지나셨다. 장시간 앉아있는 운전직 시내버스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 좋다 해서 고민이시다. 다른 일 찾는 게 나을까요? 1년 반 정도 지났고 현재 무리가 없다면 하시는데 지장은 없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다만 좋은 허리 디스크가 한번 그렇게 수술을 받으신 분한테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 가능은 하나 이제 완전 추천드리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일을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시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뭐 그런 쪽도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리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진택 님이시군요. 가까운 지인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형 종합병원과 참포동염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치료에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는 측만증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측만증 전문 센터를 운영하시고 그런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이제 변형, 저런 걸 척추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측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전문 병원에서도 치료받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약에 척추 측만 각도가 크다든지 나사모 삽입의 개수가 넓거나 하면 저도 이제 제가 진료 보다가도 요거는 변형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대학병원 쪽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전문 병원에서도 변형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뵈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4세 여성분이시군요. 죄송해요. 저 수치나 이런 게 조금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데, 이제 아마 일본에서시구나. 그래서 번역 때문에 저렇게 됐나 봐요. 아마도 이제 2.67이나 이렇게 L2 67% 아마 퍼센테이지가 L2, L3, L4 이렇게 해서 척추 2, 3, 4번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정상이 100%보다 떨어져 있는 소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가 젊은 성년에 비해 숫자가 적은 걸 이제 보통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표준 편차 그래프로 봤을 때 정상보다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소견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칭하는데, 칼슘, 비타민 D 부족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74세 여성분인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 검사하시고 골다공증 치료, 주사 치료 하시면서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복용하시고 이제 걸으시면서 햇볕 많이 보시고 넘어지는 걸 주의하시라고 늘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골다공증은 다치시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더 넘어지거나 이제 엉덩방아를 찢는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이랬을 때 척추, 손목, 고관절, 골절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조금 번역이 어려워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허리 통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도 이제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오시면서 허리 통증으로 시작은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그냥 허리만 뻐근해요, 증상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무증상인 분들이 꽤 많고, 보통 심해지면서 점차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엑스레이나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서야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질환이 진행되면서 엉덩이나 하지 방사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나 병원에 찾아주시고, 허리만 아파도 이미 전방전이증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10대나 20대 초반에 허리가 좀 남들보다 일찍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병무청에서 신검할 때도 보면 굉장히 분리증 가지신 환자분이 많은데 증상 여쭤보면 딱히 아프시지 않다 그러거든요. 5에서 7% 정도 된다고 하고, 제가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을 봐도 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제 10대, 20대 때 허리가 아프시거나 하면 꼭 MRI까지 찍지 않아도 엑스레이 꼭 찍고 이제 대각선 방향까지 찍어서 척추 분리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증상이 더 진행되면 신경이성 파잉이라고 해서 가다가 이제 쉬었다 가야 되는 거죠. 가다가 이제 엉덩이나 다리 쪽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구부려서 좀 쉬었다 가야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하고, 신경 압박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바로 하지 방사통이 오기도 하고요. 보통 협착이랑 비슷해서 결국은 협착증이 생겨서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들, 내리막길을 걷기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더 심하면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시면 이런 증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저런 증상이 있기 전에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런 증상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진단은 이제 문진 와서 꼭 여쭤봅니다. 언제부터 저는 굉장히 자세히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떻게 아프셨는지, 걸으면 어떤지, 그다음에 넘어진 적은 없는지, 다친 적은 없는지 이런 거를 꼭 여쭤봅니다. 그렇게만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검진 이제 진찰해 봅니다. 허리가 아픈지, 엉덩이가 아픈지, 다리를 또 들어보고 근력은 어떤지 이런 거를 꼭 꼼꼼히 보는 편이고요. 영상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그다음에 CT 검사, 필요하다면 CT까지 찍고 MRI가 이제 필수적인 검사고 이제 그런 근력 저하가 있다면 근전도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영상 검사 중에 이제 전 엑스레이로 처음에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앞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측면, 옆쪽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앞뒤 어긋난 게 보이고 그다음에 양쪽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척추 이제 협부결손 불이증이 있다든지 그런 거, 뼈가 얼마나 어긋났다든지, 그리고 꼭 구부렸다 폈다 이제 굴곡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사진을 꼭 찍어봐야 되는 게 그럴 때 불안정한 게 심하거나 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단순 감압술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재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CT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뼈를 주로 보는데 협부 결손이 어느 정도인지, 뼈가 얼만큼 어긋났는지, 뼈가 어긋나면서 이제 안쪽에 뭐 골극이라든지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MRI 검사겠죠. MRI 검사로 신경이 눌린 정도, 그다음에 가운데 쪽이 심한지 옆쪽이 심한지, 안에 인대가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뼈 후관절은 어떤지, 그로 인해서 수술적 처치,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건 너무 심하게 눌려서 수술적 처치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절 자체가 이제 너무 심하게 들어갔다든지 불안정성이 있고 관절이 이미 관절병증, 물이 차거나 하는 게 와 있다면 이제 감압술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꼭 MRI를 촬영하고, 필요하다면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아까 왜 여러 군데 병변이 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재밌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리면 범인이 여럿인데 이 중에 주범을 찾고자 신경 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신경이 제일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같은 사진을 계속 넣었어요. 이제 협부형 결손, 엑스레이 찍어서 이런 분이 처음에 오시면 이제 뼈 전체적인 라인을 봅니다. 그러면 5번 천추 1번 어긋난 척추 전방 전이증이네요.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위에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를 꼭 해드리거든요. 화살표 보시면 위에랑 차이 있게 협부 결손, 척추 분리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척추 분리증만 있었지만 심해지면서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추간공, 신경 나오는 추간공이 많이 모양 변화가 생겼고, 아마 환자분은 여기가 눌려서 지금 증상이 오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요건 이제 퇴행성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5번과 천출번 뼈가 어긋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단 2단계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척추 이제 협부 결손은 없어서 퇴행성으로 생각이 되지만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돼. 뭐 협부 결손이어도 초기에는 뭐 아예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엑스레이로는. 그런 경우에 CT나 MRI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 같이 있는 분입니다. 위에는 협부 결손형이었고 아래쪽은 퇴행성이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잘 나타나서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위에 쪽 협부 쪽은 가운데 협착증은 심하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은 가운데 협착증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쪽 협부 결손 양쪽으로 나가는 척추 가지 신경공에서 이제 눌리는 신경근이 눌리는 소견이 보이고, 아래쪽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래쪽은 이제 가운데도 눌리고 양쪽도 눌리세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아프셨겠어요?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년 전에도 이런 협착증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을 진단을 받았고 10년 15년 전에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셔서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겠다 해서 이제 대기 중인 분입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게 다 저렇지는 않습니다. 저런 사진을 가지시고도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수술을 바로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저런 질환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질환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감별을 해봐야 됩니다. 혈관성 파행이라고 이제 동맥이 막힌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파행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이제 저리고 아파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비교 포인트로 이제 멈춰서 구부리지 않아도 이제 멈추기만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발 쪽에 이제 동맥이 있거든요. 발에서 이제 동맥 체크를 해보면 잘 안 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의심되면 꼭 양말 벗기 환자분이 양말 이제 벗으시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꼭 촉지를 해보기도 하고 그게 어려우면 이제 초음파나 CT 검사까지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협착이 내리막길이 좀 걷기 힘든 분들이 많은 반면에 요건 오르막길을 좀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 게 비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 요즘 뭐 정맥 순환 뭐 그래서 다리 쪽 종아리 쪽에 혈관이 튀어나와 있고 그런 저림이나 이제 걷다 보면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는 정맥 질환도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참포도나무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는 꼭 하지 도플러 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질환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꼭 수술받지 않는 분들도 의심이 되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초 신경 쪽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이제 뇌나 경추, 목에서 이제 압박이 되거나 병이 있어서 다리까지 저리고 보행이 어려운 경우 파킨슨병이나 척수병증 등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2달 전에 이런 사례로 보행이 어렵고 다리가 아파서 허리를 수술을 하셨는데 전혀 타 병원에서 이제 하셨는데 이제 호전이 없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경추가 굉장히 심하게 눌려 있어가지고 이제 경추 수술을 받고 호전된 케이스도 있어서 그런 것도 꼭 감별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초기 아주 심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바른 자세나 운동을 하는데 그걸로 뼈를 바로 잡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나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와 운동을 추천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치료는 협착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구약제, 주사치료, 신경성형술은 아주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간혹 이제 수술적 처치를 너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나이가 너무 젊으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피하고 증상을 호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신경성형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수술적 치료, 감압술만 하든지 나사못을 삽입하고 케이지를 넣는 유압술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척추 쪽에서 추천하는 유산소 운동은 걷기나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오르막길, 너무 등산이나 이런 건 안 좋고 가벼운 오르막길까지는 오케이다 말씀드리고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는 아무래도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허리를 구부리니까요. 그렇게 장시간 타면 척추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수영, 자유형이나 배영, 저병은 좀 삼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수영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에서 걷기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환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계단 오르기, 내려가는 건 무릎과 척추에 아주 추천드리지는 않고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 및 운동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소개드리면 이렇게 이제 누워서 허리를 이제 위쪽으로 편체로 올리는 브릿지 운동인데 요거는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도수치료사분한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아프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나쁜 자세로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킥백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 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킥백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통 소염제와 약한 마약성 진통제 등등이 있지만 저는 요 척추 협착이나 이제 전방전이증에서 마약성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차라리 이제는 수술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늘 그것까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통소염제나 마약성 진통제 약한 걸로 이렇게 그 정도까지 쓰고요. 신경통 호전 위에 리리카나 프리가반이라는 이제 항경련제지만 용량을 조절해서 쓰면 이제 다리 신경통에 호전을 줄 수 있는 약물. 그래서 이제 항우울제 중에서도 낮게 쓰면 역시 신경통을 호전시키는 약물. 그리고 이제 혈액 순환 개선제. 이제 척추 협착이 있을 때 이제 신경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협착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맞아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꼬리뼈 주사라고 해서 이제 안에 쪽 꼬리뼈 쪽에 이제 척추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터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늘을 삽입을 하고 바늘 안쪽으로 이제 약물을 주입하면 척추 전체적으로 척추 신경 싸고 있는 경막과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협착 소견 사이로 약물이 퍼지는 이제 경막외 주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쪽으로 국소 마취제나 이제 염증 낮춰주는 스테로이드 아니면 항염증제 등을 섞어서 주입을 하면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특정 부위 너무 아래에서 위로 멀다든지 아니면 한쪽에만 이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추가 항콩 옆쪽으로 들어가는
주광공 쪽으로 하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도 있을 수가 있겠고, 허리가 주로 아픈 분들은 이렇게 후지 내측지 뒤쪽에 후 관절 주변에 있는 신경 쪽으로 치료를 해서 이제 하는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도 있겠습니다. 시술적 치료는 뭐 의질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경도일 때는 이제 풍선 확장술 같은 거로 조금 넓히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뼈의 구조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고 한데, 제가 전에 시행했던 케이스는 이분은 29살이세요. 9살인데 분리증이 꽤 여러 군데 있었고, 이미 27세부터 제가 치료하면서 굉장히 심해서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젊으시니까 이제 좀 지내보자 해가지고 하다가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 이제 너무 아프시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신경성형술을 하고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주사치료보다는 훨씬 성과가 좋아서 이제 잘 지내보고 나중에 정 안 되면 수술을 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일부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수술적 처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나사못을 넣지 않고 뒤쪽 눌리는 부분, 아까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인대가 두꺼워졌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만 제거하는 감압술입니다. 뼈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압력을 낮춰주는입니다. 영어로 이제 디컴프레션인데요. 낮춰주는 경우고요. 척추 유압술은 아까 소개드린 대로 어긋난 뼈를 맞춰주고 그걸 안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받침대 케이지와 나사못을 삽입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유압술이 되겠습니다. 감압술은 이제 뒤쪽, 요건 감압술 후 사진만 했는데요. 이제 관절 쪽으로 들어가 있던 곳과 까맣게 있는 황색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후관절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이쪽 한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 제거를 합니다. 앞에 디스크까지 제거는 잘 안 하고요. 뒤에 이 관절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불안정증이 이제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짧은 기간 내에 척추전방 전이증이 더 심해지면서 나사못 삽입술을 발효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합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엑스레이 상에서 그 불안정증 정도를 체크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간에 제거를 약간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인대나 이제 그 후관절이 조금 후궁뼈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게 되면 안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해보고 만약에 불안정이 생기면 이제 유압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불안정이 있는 분들을 감압술을 하게 되면 너무 짧은 시일 내에 이제 유압술로 진행을 해야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재수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있을 법한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이제 유압술로 바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내시경으로 사진은 디스크 사진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후궁뼈를 제거를 하고요. 반대쪽 여기 이제 빨갛게 된 게 이제 반대쪽에 커진 후궁뼈와 이제 전이된 소견이라서 편측 이제 동측 같은 쪽을 해결을 하고 반대쪽까지 넘어가서 반대쪽에 있는 골극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이런 내시경 수술. 저는 주로 단일공 내시경 한쪽 하나만 뚫고 하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도 있을 수가 있고 절개로도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반드시 내시경이 정답은 아니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절개를 해서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개해서 크게 해야 된다면 이제 유압술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척추 유압술 아까 소개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를 바로 잡아야 이 옆에 있는 신경공이 나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 척추 협부 결손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면 실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면 거의 뼈가 덜렁덜렁 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서 그 남겨둬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보통 뜯어냅니다. 뜯어내면 이제 결손 있는 부위 쪽에 신경 눌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위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뼈와 어긋난 사이를 확인을 하고 신경을 안전하게 확보한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물렁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 케이지를 안쪽에 넣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엎드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그걸 이제 나사못을 넣은 다음에 나사못을 넣고 이렇게 좀 교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사못을 한쪽 고정해 놓고 다른 쪽을 당기면서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정이 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요거를 완전히 미술 작품이나 공학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어긋난 분들은 이렇게 덜 당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만 괜찮으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예쁘게 맞추면 당연히 좋겠지만 무리해서 막 그걸 정으로 이렇게 막 뼈를 깎아내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맞으면 그대로 고정하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뼈 죄송합니다. 나사못 이제 연결하는 철사를 넣고 이제 끼운 다음에 봉합하고 피 고이지 말라고 피주머니를 삽입하고 이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던 뼈를 제거하고요. 안에 후관절 제거된 사진이고 MRI입니다. 안에 보시면 요 네모난 거 보이시죠?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이제 케이지 이제 안에다가 보통 전 자기뼈를 많이 쓰는데요. 자기뼈나 혹은 부족한 경우 이제 인조뼈 같은 걸 섞어서 넣어서 위아래 뼈가 잘 붙도록 저렇게 넣어주고 뒤쪽 제거하고 이제 피 주머니 넣고 나사못 삽입하고 이렇게 됩니다. 수술 후 이렇게 이제 감압술 같은 경우는 보통 3일 길어도 일주일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 정도면 퇴원하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유압술을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절개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주까지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너무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3일 만에 퇴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주로 이제 추후에 이제 절개해 놓은 자리를 이제 봉합해 놓은 것들 뭐 스테이플러로 하기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본드를 하기도 하고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걸 추후에 제거하고 집에 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일주일 정도가 평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압술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유압술인 경우는 2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안정증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상처 어느 정도 아무는 걸 기대해 보면서 유압술 같은 경우 뼈를 이렇게 넣어놓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성분들이 더 많다 그러셨잖아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뼈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핀 같은 걸 넣어놨다가 이제 뼈가 약한 분들은 고정이 안 되고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위험한 분들은 애시당초 이제 나사못을 넣을 때 뼈에 들어가는 시멘트 같은 걸 넣은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붙여버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뼈를 잘 붙이는 볼 강화제 같은 주사를 2,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 맞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복귀는 저는 보통 퇴원하시면 가벼운 일상생활은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허리를 막 구부려서 물건을 짚는다던가 이런 행동은 한 3개월 정도는 그 이후에도 안 하시면 좋습니다만 특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가벼운 사무직이나 이런 데는 한 달 정도면은 무리는 없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분처럼 오랫동안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전을 하셔야 된다든지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에는 2, 3개월은 지나야 이제 좀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방은 뼈를 뭐 돌려놓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놓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를 막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자세입니다. 협부결손, 불리증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바른 자세를 꼭 지키시고 그걸 한다고 다 막을 수 있지는 않지만 빨리 나빠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특히 요즘 오래 앉아 계시고 사무직 분들 컴퓨터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 그리고 허리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고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면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퇴행성이나 여러 가지 디스크라든지 요건 척추 전반적인 데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디스크, 인대, 후관절 손상 이런 것들에 체중이 늘어나면 압박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아서 체중 감량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리한 허리 사용 아까 직업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업 자세라든지 너무 이렇게 한 자세로 구부려서 일하시는 자세 같은 건 피하셔야 되고 저는 좌식 생활 바닥에 앉는 거는 대부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의자나 침대 생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거를 되도록 피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담배는 척추에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뼈 붙을 때 골절이 있거나 아까처럼 수술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담배는 좋지 않고 술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잔 정도는 문제 없겠지만 절주하시는 거를 늘 권장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척추가 앞뒤로 위에 쪽 뼈가 아래쪽보다 앞으로 나간 경우를 뜻하고요. 퇴행성이 있고 협부형 이제 척추 분리증 때문에 생기는 게 있습니다. 퇴행성이
그 척추분리증형보다 좀 더 늦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제 뼈가 갈라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퇴행성이 여성분들에 좀 더 많고 50대 이후에 좀 더 환자분들이 많다. 이런 차이가 있고 아까 눌리는 신경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퇴행성은 가운데 협착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협부형은 가운데 쪽은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양쪽에 추가한 공 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분리증이 있는 분들 경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디스크 초기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까지 진행되면 언제 나와서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 보시면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오니까 그부터 찍어 보시고 그런 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진단된다면 MRI를 저는 대부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반드시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분들 무증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그 사진은 수술을 해야 될 사진인데 증상이 경미하다면 저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치료로도 나을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보존적 치료에 듣지 않고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어서 환자분들 저는 제가 강조드린 문진이나 이제 신체 검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분리증이 있는 걸 다시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걸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가는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바른 자세, 적절한 운동, 적절한 이제 운동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식습관 등등을 통해서 바른 생활을 하셔서 척추 위생을 지키고 그로 인한 척추 퇴행성 변화를 최대한 늦춰보자가 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굳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아니라 전반적인 척추에 대해서도 추천드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타입별, 종류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단 방법, 증상, 사진으로 보는 차이점, 어떻게 치료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고요.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증상 느끼시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MRI 찍는 게 너무 겁난다 뭐 이런 생각 이제 하지 마시고요. 이제 꼭 병원 오셔서 상담 받아 보시고 수술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평생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척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하고 있는 최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